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의 집단 퇴장 반발 속에 야권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이틀 만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를 부모가 안매장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4년 전 출산한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반정부 세력 발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자 정치적 패륜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장차관급 개각 인사들의 과거 발언 등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소명부터 충분히 들어보자고 엄호했지만 야권에선 극우 퇴행 인사를 당장 처리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주말인 오늘과 휴일인 내일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장마 정선이 당분간 남해에 머물다 다음 주 초 북상하면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냉장식품 등 20여 종의 소비자 가격이 일제히 오릅니다. 제조 회사들은 원가 압박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에서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힌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공안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처벌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중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을 규탄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유엔까지 나서 인종차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당국은 비상사태 선포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오늘과 내일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남해로 물러나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 낮 기온은 주말인 오늘은 34도, 내일은 32도까지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마 전선은 당분간 남해에 머물다가 다음 주 초부터 북상해 월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또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네, 수원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1명이 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4년 전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2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2019년 4월 대전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집에 뒀더니 며칠 만에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른바 유령아동 사건을 수사 의뢰받아 조사하던 중 드러났습니다. A씨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A씨 진술을 바탕으로 병원 기록 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일단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해 정황이 있는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경찰 수사로 의뢰되는 사건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95건의 수사를 의뢰받아 79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3건은 소재가 확인됐고 74건은 여전히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30대 여성 고모 씨를 어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 씨는 어제 오전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19년 영아 2명을 출산하고 각각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집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경찰은 고 씨에게 영아 살해죄를 적용했지만 같은 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돼 경찰이 수사하는 출생 미신고 사건이 모두 79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청은 지자체에서 수사 의뢰받은 95건 사례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79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영유아는 모두 74명입니다. 경찰은 전산 오기와 아기의 생사가 확인된 사례들 가운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16건은 수사 종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들이 살해 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 통보제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출생 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에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하고 심평원은 지자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 법안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진상규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국정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다면서 참사를 정쟁화할 뿐이라며 모두 퇴장했습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 뒤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이처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대해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서 처리 과정을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고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의 이 간절한 마음을 부디 살펴주시고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최근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 발언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도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다 이전 정부를 부인하는 극단적인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윤영찬 의원을 향해 국민의 선택을 깎아내리는 악의적 발언이자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영찬 의원이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한 것 같다며 어느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전주회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다 이제 선거 결과까지 내로남불식으로 취사 선택하는 모습에 기가 차다며 대선 불복 선언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한 종전선언을 반국가 세력 행위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엄호에 힘을 쏟았습니다. 총선을 앞둔 진영 대결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가운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변 보수단체 행사 발언은 민주당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십시오.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다. 민주당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고 윤 대통령 발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외친다면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국제전으로 바라보는 책을 추천하는 SNS 글을 올린 걸 놓고도 여당은 총공세를 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종북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남침을 남침이라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이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라며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민주당 정권 시절 외교 안보 정책을 대통령과 여권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건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전국 상황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동안 국정과제 법안들 298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건 103건뿐. 반면에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야권이 밀어붙이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처리도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장외투쟁을 비롯한 여론전 압박까지 바라보는 여권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던 겁니다. 장외투쟁은 권위주의 시절 의석수가 적은 야당이 원내에서 문제 해결이 난망할 때 쓰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초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도 모자라 더구나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권과 전선을 선명하게 긋는 게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묶어두기 위한 노림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의중, 이른바 윤심이 투영된 개각까지 이어지면서 야당 반발은 더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여당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 성패가 달린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국회 권력을 잡고 있는 야당을 때리고 야당은 국정 운영에 쉽게 협조하지 않는 이런 정국이 이어진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장차관급 개각 인사들의 과거 발언을 두고도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소명부터 충분히 들어보자고 엄호했지만 야권에선 극우 태행 인사를 당장 철회하라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극우 발언 논란을 부른 김채환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역 정책을 홍보하고자 군을 생체 실험하려 했다거나 좌파가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이용했다는 등 음모론적 주장들이 3년 전부터 올라왔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세월호의 죽음, 이태원의 죽음, 죽음을 제물로 삼아 축제를 벌이고자 하는 자들의 구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무원 교육기관 수장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일단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가는지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로 공무원을 교육한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고 교육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 임명했다며 인사철회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극우 일배식 사고를 가진 매우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극우 유튜브 썸네일만 봐도 섬뜩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 적대관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의 BBK 무혐의 수사 이력도 거듭 부각하며 퇴행 인사를 재검토하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뿐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반면 여당은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면 논란은 해소될 거라고 대통령실을 감쌌습니다. 그동안 한 발언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본인이 충분히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란이 된 발언 자체를 옹호하진 않았지만 공직자가 되기 전에 한 말과 되고 나서 한 말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에 오르기 전에 개인의 정치적 발언을 다 이제 검증해서 발언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이게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발언이냐라고 따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개각 인선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묶여 정치권 극우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엄호에 나선 여당과 사회 전체가 우경화하고 있다는 야당의 대치는 앞으로 청문회 국면 등을 거치며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9입니다. 4세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 오류와 관련해 교육부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나이스 감시 결과 일부 교육청 나이스에서 간헐적으로 로그아웃되는 현상이 발견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중등교사 노조는 여전히 나이스 접속 중 수시로 로그아웃되거나 저장 오류가 계속되고 나이스 불편 신고 전화도 잘 연결되지 않으며 수행평가나 수상 이력 등도 조회되지 않는 등 오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건 가운데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와의 첫 만남이 언제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두 사람이 앙금을 털고 하나로 뭉칠지 아니면 긴장 관계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는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이 괴롭다며 자신의 원점인 DJ 정신에서 정치를 다시 생각한다는 글도 올렸는데 당내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첫 일정으로 묘역 참배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당내 어수선한 상황에서 역할론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실까요? 이 전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 속에 여권에서도 향후 파장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쪽에도 치고받고 사니까 재밌죠. 이낙연 전 대표 그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이낙연 같은 중도 합리적 인사가 당을 맡게 되면 우리 총선 170석이 아니라 뭐 130석, 120석도 힘들 겁니다.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 대선 경선 최대 경쟁자였던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만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나야 하느냐를 두고 벌써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친 이재명계는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와 빨리 만나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재명 당대표와 좀 빠른 시간에 좀 만나셔갖고 단결해야 된다. 대표 중심으로 결속하는 게 좋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저는 뭐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패배 책임을 이 전 대표에게 돌리는 일부 강성 지지층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친 이낙연계 반박도 만만찮습니다. 이낙연 대표에 대한 악마와 요즘에도 신천지 연루설들이 지금 급속히 또 퍼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는 정말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예 비공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신뢰부터 쌓으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공개적으로 뭐 만나 또 어쩌고 할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막걸리 좀 먹고 저 흉금을 좀 털어놓고 그래가지고 좀 신뢰를 앙금을 좀 털고 좀 신뢰가 쌓이면은 이 전 대표는 이번 주말 호남을 방문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라 이재명 대표와 만남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측 모두 서로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는 하지만 형식과 시기 등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 후 첫 만남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전현직 대표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는지에 따라 향후 당내 역학 구도와 총선 전략, 나아가 차기 대선 구도까지 달라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는 등 아동 입양과 관련한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입양은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서 진행합니다. 법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년 뒤 시행되는데 현재 입양기관이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나 냉장식품 등 가격이 최대 14% 넘게 인상됩니다. 제조사가 납품가 가격 인상을 통보했고 편의점 내계사는 이를 반영해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음료수, 냉장식품, 안주류 등의 소비자 가격이 일제히 오릅니다. 해당 제품은 20여 종입니다. 주요 제품별로 살펴보면 코카콜라 조지아 커피 240ml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 혜태 HTB 갈아 만든 배 340ml는 1,400원에서 1,500원으로 7.1% 오릅니다. 청정원 얼큰 닭게장과 맑은 닭곰탕 450g은 5,200원에서 5,900원으로 13.5% 가격이 인상되고 순쌀떡국떡 500g은 2,100원에서 2,400원으로 14.3% 오릅니다. 계속 물가가 오르긴 하니까 아무래도 근데 물가는 오르고 계속 뭐 월급이나 이런 건 그대로니까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조사들은 원자재값 인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업체는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일과 농축액 등 원료 원가가 상승했다고 말했고 다른 업체는 더는 원가 압박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사의 아이스크림 납품가가 올라도 손해보고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던 편의점 업계는 이번에는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가격을 올리면 원가가 올라가는 구조라 판매가를 같이 올리지 않으면 경영주 수익이 준다고 전했습니다. 제조사가 소비자 민감도가 덜한 편의점을 우선으로 가격을 올린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이 편의점 품목에 대해서 물건이 오르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성향이 조금 있다고 믿는 게 지금 제조사들이 편의점에 판매하는 물건들에 한해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배경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원가 절감 요인을 찾아 소비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하도급 업체는 원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대로 납품 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위수탁 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 하도급법까지 개정되면서 납품 단가 연동제가 정상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1호 공약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가 2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미국 상대로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면서 수출 성적표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77억 8천만 달러 마이너스로 2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한때 560억 달러 넘게 흑자를 낸 수출 텃밭이었다는 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런 최악의 성적표가 나온 건 사상 첫 상품 수지 적자 영향이 큽니다. 반도체 부진 속에 원자재 수입이 늘면서 상품 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긴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당히 좀 어려웠고 반대로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뭐 소재나 부품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많아져서 반면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는 역대 가장 큰 흑자를 봤습니다.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품 수지 흑자가 560억 달러를 넘기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680억 달러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산업구조 전체가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 특히 그 자동차 부분을 굉장히 좀 괄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브랜드 가치도 아주 높아졌고 고급차로 인식이 돼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 성적표가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 특수의 기대서는 15개월째 이어진 무역 적자를 털어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대상과 품목 다변화 등 달라진 환경에 맞는 발빠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엔화 표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일본 페닌슐라 도쿄 호텔에서 일본 금융사 등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엔화 외평채 발행은 일본 금융기관들에게 우량 한국물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앞으로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엔화채 발행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다음 달 4일에서 7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외무성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등을 시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야시 외무상은 다음 달 4일 그로시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한다며 기시다 총리 예방을 포함한 다른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안전 확보를 철저히 하고 방류에 관해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관계 강요 회의를 열고 안전성 확보와 소문 피해 대책, 국내외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의 상승폭이 뚜렷하게 둔화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달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라 거의 2년 만에 최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물가가 13.4%나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전달보다 0.3% 각각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 경찰이 쏜 총에 알제리계 소년이 숨진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가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법 집행에 인종차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시위는 이웃 나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비상사태 선포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폭죽 아래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 둔기를 든 사람들은 어지럽게 내달리며 경찰을 위협합니다. 파리에 있는 대형 매장은 시위대가 몰려들어 파손됐고 약탈도 벌어졌습니다. 항의 시위는 옆 나라 벨기에까지 번져 브뤼셀에서만 12명이 구금됐습니다. 17살 소년이 경찰총에 숨진 사건에 유엔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엔은 평화 집회를 당부하면서도 인종차별 문제를 언급하며 시위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This is a moment for the country to seriously address the deep issues of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in law enforcement. 시위 진압에 동원된 경찰과 군 경찰은 4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화재 3,800건, 체포 인원 870명은 넘자 프랑스 당국은 비상사태 선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벌어진 때 엘튼 존 콘서트에 참석해 비난을 받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SNS 때문에 아이들이 집회에 나온다며 부모들이 자제시켜달라고 당부합니다. C'est la responsabilité des parents de les garder au domicile. Et donc il est important pour la quiétude de tous que la responsabilité parentale puisse pleinement s'exercer et j'en appelle au sens de la responsabilité des mères et des pères de famille.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이어진 연금개혁 반대 시위와 달리 한 소년의 죽음에 책임을 묻는 시위가 점점 과격한 양상을 띠면서 프랑스 당국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크리스토프 갈티에 감독이 인종차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프랑스 니스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갈티에 감독이 아들과 함께 인종차별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갈티에 감독은 니스 사령탑 시절에 아들 존 발로비치와 함께 인종차별과 무슬림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티에 감독은 당시 흑인과 무슬림 선수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졌습니다. 유럽 국가 사이에서 난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연합은 난민 협정에 협의하고도 여전히 반대 뜻을 굽히지 않는 일부 회원국 때문에 공동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길이 25m짜리 배에 무려 750여 명이 목숨을 위탁한 난민선. 지난달 13일 그리스 앞바다에서 침몰해 6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لأنه العالم فوق بعضها وعالم تصيح وعالم تغرق بعضها والدنيا ليل وموج كان يعني منظر بخوف. 이 사고를 논의한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정작 공동성명에 난민 관련 내용을 넣지 못했습니다. 초안에서는 난민선 침몰에 애도를 표하고 난민 정책 관련 입장을 넣기로 했는데 상임의장 개별 성명에 포함하는 데 그쳤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가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To właśnie dlatego nie możemy zgodzić się na takie konkluzje i właśnie dlatego pozostajemy przy zdaniu, że najlepszym rozwiązaniem jest tutaj w tym przypadku. 지난달 초 유럽연합은 새로운 난민과 이민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회원국 인구와 국내 총생산 규모에 따라 수용 인원을 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난민 한 사람에 2만 유로를 기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헝가리는 이마저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난민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És azt gondolják, az lesz a jó világ, hogyha nem lesznek határok, és mindenki szabadon mozoghat. Nekik meg azt szoktam mondani, de ember fölrobbantják a polgáraitokat. Hát terrorcselekmények vannak.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을 거치면서 유럽을 찾는 난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유럽 국가들이 구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난민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6.25) 납북자 문제는 그동안 북한과 대화나 관계 개선을 우선하는 정책에 밀려서 외면당해온 게 현실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납북자 문제 같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당당히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때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자 수는 약 10만 명. 주로 북한의 체제 확립이나 선전에 필요한 지식인이나 전쟁을 수행할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0여 년간 상봉은커녕 생사조차 알 수 없었고 월북자라는 주홍 글씨까지 찍혀 정부로부터도 외면받았습니다. 언젠가 나라 경제 형편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납북 희생된 유가족들을 도와주리라 굳게 믿으며 어려움을 이겨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납북자와 국군 포로 해결이 처음으로 명시된 데 이어 지난달 발간한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남북관계 정상화의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인도적 현안 안에는 인권 문제, 이산가족 문제, 북한 억류자 문제, 국군 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도 포함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간다는 전략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UN 인권 결의안 등을 통해 납북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도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 밝힌 만큼 정부의 대북 정책 내 비중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음식점에서 고기를 굽는 냄새가 아파트까지 넘어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원도 제기해봤지만 음식점이 법규를 어긴 부분이 없어 강제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정말 대안이 없는 건지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깃집 옥상에서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 방향에 따라 근처 아파트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고깃집은 건너편 아파트와 대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기 힘들 때도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바람 방향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확 밀려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문을 다 닫고 살고 있고. 민원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법규를 위반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음식점 공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지만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뿐입니다. 냄새를 관리하는 악취방지법도 있지만 음식점은 악취 배출 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 곳곳에서 연기를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과 인근 주민들 사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비용을 들여 악취 저감 설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실제로 음식점들의 저감 설비를 설치해 반응을 살폈더니 근처 주민 90% 가까이 냄새가 줄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음식점이 법이 정한 시설에 더해 추가로 돈을 들여 저감 설비를 설치하면 냄새나 연기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돈. 저감 설비 설치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시설을 업주가 굳이 부담하겠냐는 겁니다. 이번에 제보가 들어온 음식점 업주 역시 주민과 갈등을 줄이려고 저감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비용 마련이 쉽지 않아 가을쯤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자체가 악취 저감 설비 비용을 상당 부분 지원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가 음식점이나 인쇄소 같이 생활악취 민원이 많은 업소를 심사해 저감 설비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보 음식점이 있는 지자체도 비슷한 민원이 많은 만큼 설치비 지원 사업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우리 천안시 재정 여건상 가능하다면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한데 밀집한 우리 도시구조를 볼 때 법적 제재가 어려운 음식점 악취 민원 해소에도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북 군위군이 오늘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로 출범합니다. 행정체계는 물론 교통과 교육, 문화 등 생활 전반이 달라지고 또 대구 편입과 공항 건설에 맞춰 새로운 도시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팔공산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대구시와 군위군. 인구 2만 3천 명 남짓한 군위군이 대구시와 하나가 됐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편입이 결정돼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바뀐 겁니다. 대구 시민이 된 군위 주민은 적지 않은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우선 대구와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이 생기고 택시 할증 요금도 사라져 접근이 수월해집니다. 또 군위와 대구를 잇는 도로망도 늘어납니다. 교통편도 되게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다니시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통편이 조금 더 나아져서 저희가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우편번호 같은 사소한 변화와 함께 교육 환경도 크게 달라집니다. 교육 행정 체계가 옮겨가고 군위 지역 학생의 대구 진학도 가능해졌습니다. 저도 지금 새 아이 키우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교육의 기회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시골에서 문화적이나 이런 교류가 작아서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해소되는 것 같아서. 대구 편입으로 군위는 발전 속도를 당길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2030년 완공되는 공항을 중심으로 신도시와 산업단지 건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군위는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공항 도시가 될 것이며 그 배후는 미래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확충이라든가 터널, 직항 도로 건설 등
다양한 그 교통망 확충을 군위를 세 식구로 받은 대구는 서울의 2.5배에 이르는 1,499제곱킬로미터 면적을 가진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광역시로 거듭납니다. 127년 만에 경북에서 대구로 둥지를 옮기는 군위군과 넓은 땅, 새로운 기회를 챙긴 대구시가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2년 전 울산 중구 상가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사람을 구하다 화상을 입고 순직했습니다.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사고 현장 주변에 고 노명래 소방관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지정됐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29일 울산 중구에 있는 3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고 노명래 구조대원. 화마에 갇힌 사람을 구하려고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불길에 큰 화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다 하루 만에 결국 순직했습니다. 29살 젊은 소방관은 소방복을 입은 지 1년 6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를 두고 떠났습니다. 이런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화재 현장 주변 도로에 노명래 이름 석자가 들어간 명예도로가 지정됐습니다. 소방관 노명래길이라는 도로명을 부여해 주신 것을 감사를 표합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많은 젊은이들과 상인분들께서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리운 건 매한가지. 유가족도 남은 동료도 아직 그의 생전 모습이 눈앞에 선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곁에 없는 사람. 도로에 적힌 이름을 부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명래야, 네가 남긴 그 빈자리의 의미를 우리는 잊지 않을게. 너를 위한 이 길을 걸으며 너의 그 해맑은 미소를 잊지 않을게. 오늘 너를 위해 보내는 이 시민들의 뜨거운 마음 영원히 기억할게. 명예도로 끝에는 얼굴과 업적을 새긴 동판도 마련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하지 않도록 바랄 뿐입니다. 울산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이라든지 또 장비 측면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방관 노명래 길 2028년까지 5년 동안 우선 사용되고 법정 도로명 주소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숭고하게 희생한 젊은 소방관의 이름은 시민들 가슴속에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양자기술은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양자세계의 성질을 이용하는 기술인데요. 컴퓨터나 센서, 통신 분야에 적용되면서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자기술로 바뀌고 있는 산업의 모습을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 273도에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0과 1만을 인식하는 기존 컴퓨터와 달리 0과 1이 공존할 수 있는 양자역학의 특성을 이용해 연산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였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슈퍼컴퓨터로 10,000년 이상 걸리는 계산을 몇 분 만에 해낼 수도 있습니다. IBM과 아이온큐 등은 최근 전 세계 누구나 자사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양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양자 컴퓨터가 아주 빠르거나 아주 연산 속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슈퍼컴퓨터와 근사한 값이 뇌에 전기 신호가 흐를 때 생기는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하는 양자 센서입니다. 초전도체에서 일어나는 양자 중첩 현상을 이용한 소자를 사용했더니 기존 센서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약한 신호를 감지하고 뇌 질환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단순하게 이제 초인도체만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초인도체를 이용한 그리고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더 이용을 해야만이 이 밖에 값이 확정돼 있지 않다가 특정 시점에 값이 결정되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이나 보안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양자석학들은 미래의 양자시대가 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다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took me 45 years to go from the first demonstration
And that's the nature of technology. It takes a long time to figure it out. 퀀텀 시대는 꼭 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또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등 양자 선도국보다는 기초 연구 역사가 짧지만 시장을 선도할 기회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not made out of silicon usually, but they use the same kinds of technology for precisely fabricating small things on a flat surface. And so that's a technology which Korea excels at. 소프트웨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인데 이런 쪽에서는 사실 그 디스어드밴티지가 전혀 없이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양자 기술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 기술 수준을 선도국 대비 8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대구 교동시장 부근에 있는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음식점에 있던 손님 9명이 대피했습니다.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끈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터널 벽을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그젯밤 10시 20분쯤 강남 순환고속도로 봉천터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터널 벽을 추돌한 4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리다 터널 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터널 내부 시설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지사를 보유한 유명 웨딩 컨설팅 업체가 돈만 챙기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비용을 결제했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웨딩 컨설팅 업체 이용자들의 고소를 접수해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들어온 고소는 모두 17건, 피해액은 2천여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단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첫 변론에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자동차 자체가 구경거리였던 시절에 등장한 시발자동차. 현대적인 형태미를 갖춘 이 시발세단은 최신식 국산 승용차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미래형 차량들을 속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체에 첨단의 배터리와 모터, 컴퓨터 제어 장치들을 장착하고 한 번 충전으로 14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최고 시속 100km로 솔라카 즉 태양열을 이용한 차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를 마음대로 회전시킬 수 있어 벌써 일본에서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반사경을 설치해서 자동차 핸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필요한 곳으로 빛을 모아 보내는 전조등 조절 장치. 자동차가 시원스럽게 도로 위를 달립니다. 하지만 이 차의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 운전을 하는 무인 로봇 자동차입니다. GPS와 카메라로 차선과 근접 물체와 같은 주변 상황을 인식한 뒤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데 초보 운전자보다도 나은 운전 솜씨를 자랑합니다. 시발자동차로 시동을 건 우리 자동차 산업이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으로 힘차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요즘입니다. 날씨가 이렇다 보니 이번 주말 교통량은 지난주보단 적겠는데요. 그래도 강원 지역으로의 나들이 차량은 꾸준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강릉이나 양양으로 가신다면 평소보다 각각 1시간 40분씩 여유 시간을 더 두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고속도로 위로는 경기권 정체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시나 경기 광주시 일대로 정체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 시각 52번 광주 원주사는 지방 쪽으로 고속도로 진입하자마자 막힙니다. 초월터널 부근 짧게 속도 내기 어렵고요. 60번 서울 양양사는 양양 쪽으로 역시나 남양주 요금소 일대부터 밀립니다. 이 정체는 화도까지 쭉 이어진다 보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 강원권에서 뚜렷한 정체 구간 없습니다만 내촌 부근에선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안개 등 활용과 감속 주행에 신경 쓰셔야겠네요. 50번 영동고속도로는 연휴 주말 때처럼 용인시 주변이 붐빕니다. 강릉 쪽으로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가다서다 하는데 이에 반해 경부선은 대체로 수월합니다. 하지만 점차 기흥이나 남사 주변에 차량들이 많이 모이겠고 천안이나 목천 통과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15번 서해안선 이용하시더라도 경기권에서 충청권 진입 아주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대 정체 시간대인 낮 12시 무렵 발안이나 송악 주변 특히 혼잡하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과 대전이 무려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은 쌀락 우박도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3.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청주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